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들리죠? 주말 잘 보냈어요? 오랜만에 길게 쉬니까 좋지? 자, 저번 시간부터 우리 진동하는 아주 작은 물체, 이 하모닉 오실레이터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떻게 거동하는지 이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이용해서 해석해보고 있었는데요. 이거 왜 하는 거였어요? 분자의 진동을 모델링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이게 신기하게도 파티클 이너 박스에서 그랬던 것처럼 슈레딩거 이퀘이션 푸는 과정에서 솔루션보다 에너지를 먼저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신기하게도 이 에너지가 퀀타이즈 되어 있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어요. 자, 여기서 이 슈레딩거 이퀘이션 풀 때 처음부터 이 에너지가 퀀타이즈 되어 있다고 가정하고 푼 거예요? 아니죠. 뭐 그러면 퀀타이즈 되어 있다고 우기는 거야? 아니에요. 스테이트 펑션이 0으로 수렴하고 확률 적분이 발산하지 않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퀀타이즈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필연적인 결과였어요. 자, 그러면 에너지 구한 김에 에너지 얘기부터 먼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모닉 오실레이터의 에너지에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야. 자, 그래서 앞에서 이 디아토믹 몰레큘의 이원자 분자 인터뉴클리어 에너지에 대해서는 이미 살펴봤습니다. 요게 스프링이랑 비슷한 측면이 있었죠. 이 원자 간의 거리가 가까우면 에너지가 크더라. 뭐 다시 말하면 불안정하더라. 뭐 요쯤 에너지가 큰 부분. 자, 그 다음 원래 길이, 자연스러운 길이 근처에서는 에너지가 상대적으로 낮더라. 안정하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이 원자 간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에너지가 증가하긴 하는데 이게 무한정 커지진 않는다. 어떤 값으로 수렴한다. 이게 뭐라고? 이오니제이션 에너지. 이게 무한정 늘릴 수가 없거든요. 언젠가는 결합이 끊어질 것이기 때문에 결합이 끊어지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추가적인 에너지가 필요하지 않다. 자, 이런 식으로 이 디아토믹 몰레큘의 인터뉴클리어 에너지를 분리해 볼 수 있었는데 우리가 관심 있는 영역은 어디라고 했어요? 여기. 이 스프링 모델이 디아토믹 몰레큘과 잘 맞아떨어지는 이 부분이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우리 관심 영역에 대해서 이 스프링 모델의 에너지를 구해보니까 물론 일반적인 스프링 모델은 아니죠. 굉장히 작은 스프링 모델이야. 하모닉 오실레이터. 어떤 특징이 있더라? 자, 이런 식으로 에너지가 정수 V에 대한 수열이더라. 연속하지 않더라. V가 0일 때는 2분의 H누, V가 1일 때는 2분의 3 H누, V가 2일 때는 2분의 5 H누. 이런 식으로. 자, 이걸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 위쪽에 있는 두 번째 그림처럼 되겠죠. 자, V가 0일 때 에너지, V가 1일 때 에너지, 뭐 V가 2일 때 에너지. 이런 식으로 에너지를 표시할 수 있을 거예요. 여기 보면 이 에너지 간격이 일정하죠, 그쵸? 자, 실제로도 어때요? 에너지 간격
일정합니다. 얼마야? 아니 뭐 E1에서 E0 빼보세요. 아니면 E2에서 E1 빼도 좋고. 다 똑같이 H U가 나오죠, 그쵸? 자, 그래서 결국 요런 스프링 모델의 에너지를 표현하는 2차 곡선, (2분의 k) x제곱. 자, 늘어난 길이의 제곱에 비례한다. 뭐 또는 줄어든 길이의 제곱에 비례한다. 자, 2차 곡선상에 모든 에너지를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건 아니더라. 뭐만 관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위에서 구한 이 수열로 정의된 요 에너지들만 관찰 가능하더라. 저기 표시해보면 이 직선과 이 2차 곡선에 요 교점들 있죠? 이 교점에 해당하는 에너지만 관찰할 수 있더라. 2분의 kx제곱과 정수 v에 대한 에너지, 요 직선들, 이 둘의 교점만 관찰 가능하더라. 자, 이것만이 관찰이 허락된 에너지 레벨이다. 자, 이 그래프 이미 잘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러면 종합적으로 봤을 때 어떤 특징이 있냐? 가장 중요한 특징,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에너지 레벨들 사이의 간격 델타 E가 일정하더라. 뭐 이런 식으로 좀 일반적으로 계산을 해볼 수도 있겠죠? 그럼 요렇게 지워지고 뭐만 남는다? H 누만 남는다. 자, 이거는 좀 이따가 example 4.2에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특징. 자, 이거 아주 재밌는 특징인데 자, 그라운드 스테이트 에너지가 가장 낮을 때, 다시 말하면 이 V가 0일 때도 에너지가 0이 아니에요. 0보다 커요. 이게 무슨 뜻이야? 내가 이 하모닉 오실레이터로부터 에너지를 아무리 빼앗아도, 다시 말하면 내가 온도를 온도가 아무리 낮아도 무조건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야? 진동하고 있다는 거야. 이 진동하는 거를 멈출 수가 없다는 거야. 왜? 가장 낮은 에너지 상태에서도 진동하고 있으니까. 선생님 뭐 V에다가 마이너스 1 같은 거 넣으면 되지 않아요? 안 된다고 했어. V가 0일 때, 1일 때, 2일 때, 3일 때 이런 에너지들밖에 허락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왜 그럴까 이거는? 물론 복잡하게 식으로 풀어서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간단하게. 자, 이런 하모닉 오실레이터 에너지는 어쨌든 간에 물리적인 대상이니까 키네틱 에너지 더하기 포텐셜 에너지일 거야. 그치?
자, 키네틱 에너지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수 있고요. 하모닉 오실레이터니까 질량 대신 뭐 쓴 거야? 리듀스드 매스 쓴 거예요. 자, 그 다음 포텐셜 에너지는 2분의 K X제곱 이렇게 되는데, 자, 보니까 여기에 운동량 제곱도 있고요. X의 제곱, 이 스프링 길이의 변화 정도, 그치? 얼마나 늘어났는지, 뭐 또는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자, 어쨌든 이 길이 변화의 제곱도 있네요. 자, 제곱 있으니까 만약에 여기서 에너지가 0이려면 뭐랑 뭐가 0일 수밖에 없어요. P랑 X가 동시에 0일 수밖에 없죠, 그쵸? 뭐 뮤나 K 같은 건 다 상수니까, 그치? 자, 그런데 여러분 이래도 괜찮아요? 운동량과 어떤 위치에 대한 이 변이값이 둘 다 0일 수 있어요? 안 되죠? 앞에서 뭐라고 했어? 운동량과 위치는 동시에 특정할 수 없다고 했잖아. 이게 뭐였어요? 불확정성 원리였지? 자, 이 불확정성 원리 때문에 디아토믹 몰레큘의 진동을 멈출 수 없다는 겁니다. 디아토믹 몰레큘의 진동을 멈추는 순간 우리가 그 디아토믹 몰레큘의 운동량과 위치를 동시에 특정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불확정성 원리가 성립해야 되기 때문에 이 디아토믹 몰레큘은 진동을 멈출 수가 없다. 어때요? 그럴듯하죠? 자, 그러면 이 에너지 관련해서 문제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전에 얘기했던 이 에너지 레벨 간 간격이, 이 에너지 갭이 델타 E가 일정하다는 내용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아까 요게 뭐 이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표현을 해서 V 대신 V 플러스 1 V에다가 그냥 V 그러면 요렇게 지워지면서 H 누만 남는다. 뭐 또는 H바의 오메가 요렇게 쓸 수도 있다고 했고요. 자, 이 오메가가 루트 뮤분의 K였습니다. 이 디아토믹 몰레큘이 얼마나 빨리 진동하는지 뭐 그런 거를 나타내는 상수라고 했어요. 앞에서 문제 풀 때. 자, 그러면 이 왼쪽에 있는 그림 같이 그 바이브레이션한 에너지 레벨 갖는 어떤 디아토믹 몰레큘이 있다고 합시다. 여기 보시면 지금 이 에너지 갭 있죠? 이 델타 E가 일정하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 분자의 그라운드 스테이트에 이렇게 전자 한 개가 있다고 해볼게요. 전자 이런 식으로 표시하는 거 물리학 시간에 배웠죠? 자, 이 전자에 우리가 에너지 간격 델타 E에 해당하는 워크를 공급을 하면 여기다가 뭐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가 에너지를 공급을 해주는 거야. 워크가 곧 에너지니까. 자, 이 전자의 에너지 스테이트를 한 칸 올릴 수 있습니다. 이 그라운드 스테이트에 있던 전자를 이렇게 V가 1인 첫 번째 익사이티드 스테이트로 이동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이 에너지 갭의 2배에 해당하는 워크를 공급을 해주면 한 번에 에너지 스테이트를 2칸 올릴 수 있겠네? 안 됩니다. 자, 해봤더니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관찰 결과야. 이 에너지 스테이트는 어떻게? 한 번에 한 칸씩만 이동 가능하다. 우리가 사는 우주의 규칙이고요. 이 규칙을 셀렉션 룰이라고 합니다.
에너지 스테이트를 한 번에 두 칸 이동하는 것처럼 이렇게 약간 급격한 변화는 이 자연이 싫어하는 거야. 허용하지 않는 거예요. 한 번에 한 칸씩만 이동 가능하다. 근처 스테이트로만 이동이 가능하다. 자, 어쨌든 이렇게 전자의 상태, 이 에너지 스테이트가 변화하는, 바뀌는 과정을 트랜지션이라고 하는데요. 자, 특히 에너지를 받아서 전자가 외부에서 에너지를 흡수해가지고, 자, 에너지를 흡수했으니까 스테이트가 올라가겠죠, 그쵸? 자, 이렇게 스테이트가 올라가는 과정을 익사이테이션이라고 하고요. 자, 높은 에너지 스테이트에 있던 전자가 반대로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원래 자리로 돌아오는 이런 과정을 릴렉세이션 또는 가끔 디익사이테이션이라고도 합니다. 잘 쓰는 말은 아닌데,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자,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이 전자가 에너지를 흡수를 해가지고 익사이테이션 되는 이 트랜지션 과정에 관심이 있다는 거야. 자, 그러면 이 전자를 익사이테이션 시킬 때 어떤 형태의 에너지를, 어떤 형태의 워크를 우리가 공급할 수 있을까요? 이 사용 가능한 에너지의 형태가 어떻게 될까? 우리가 어떤 종류의 워크를 공급할 수 있을까? 자, 대표적인 게 빛과 열입니다. 이 전자다 보니까 대상이 너무 작아가지고 우리가 뭐 손으로 잡고 이렇게 워크를 가해줄 수는 없어요. 뭐 일반 물리에서 했던 것처럼. 결국에 이제 빛이나 열처럼 작은 입자에도 공급이 가능한 형태의 에너지를 사용을 해야 된다. 자, 그런데 이 빛과 열 중에는 빛이 훨씬 더 많이 쓰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전자의 스테이트를 바꿔주기 위해서 내가 이 전자의 광자, 포톤의 형태로 이제 에너지를 공급을 해주면 된다. 자, 이 에너지를 포톤의 에너지다 해서 이렇게 많이 쓰고요. 자, 결국 내가 이 전자의 스테이트를 한 칸 익사이테이션 올리기 위해서는 이 에너지 캡 H 누에 해당하는 워크를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그치? 이 워크를 어떤 형태로 공급을 하겠다? 포톤 에너지, 빛의 에너지 형태로 공급을 하겠다. 자, 그러면 빛이 왜 열보다 더 많이 쓰이냐? 자, 일단 에너지 조절이 용이합니다. 자, 포톤 에너지는 어떻게 돼요? 플랑크 컨스탄트 곱하기 프리퀀시잖아, 그치? 그냥 진동수 조절하면 빛의 에너지를 우리가 자유롭게 조절을 할 수 있어요. 자, 다음 두 번째는 관찰이 용이합니다. 가시광선은 일단 우리 눈에 보이고요, 그치? 안 보이더라도 뭐 빛을 받으면 까매지는 감광판 같은 거를 활용하면 어떤 대상이 빛을 흡수하는지 뭐 흡수하지 않는지, 빛과 뭐 어떤 상호작용을 하는지 쉽게 관찰할 수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공급이 용이해요. 집중시키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열은 사방으로 퍼지잖아? 하지만 빛은 뭐 레이저나 뭐 아니면 돋보기라도 뭐 여러가지 광학적인 장치를 이용을 하면 우리가 원하는 지점에 거의 손실 없이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몰레큘을 하나 놓고요. 스프링처럼 그려놨죠, 제가. 자,
자, 프리퀀시 뭐 또는 파장을 바꿔가면서 빛을 쪼여주는 거야. 자, 어떤 프리퀀시의 빛이 흡수되는지 관찰하면서. 자, 요 뒤에 놓여 있는 게 감광판인데요. 자, 이게 빛이 닿으면 까매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먼저 요런 보라색 빛을 쪼였더니 이 몰레큘이 흡수를 못하더래. 이 보라색 빛이 이 몰레큘이 그냥 지나가더래. 흡수를 못하니까 그냥 지나가겠지, 그치? 자, 그러면 관광판이 어떻게 될까요? 빛이 닿았으니까 이렇게 까매지겠죠, 그쵸? 자, 이 보라색 빛은 흡수 못한다는 거 확인됐으니까 자, 불 끄고요. 이 판 위치 조정하고요. 자, 이번에는 다른 프리퀀시의 빛, 자, 남색 빛을 제가 쪼여줬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흡수를 못해요. 그러면 뒤에 감광판 어떻게 되겠어요? 자, 또 까매질 거야. 자, 흡수 못한다는 거 확인했으니까 다시 불 끄고요. 판 위치 조정하고요. 자, 이번에는 파란색 빛 쪼여줍니다. 자, 또 흡수를 못하네. 까매지고 불 끄고 위치 조정하고요. 자, 다음 초록색 빛 쪼였더니 몰레큘이 흡수를 하는 것 같아요. 감광판이 안 까매졌어. 자, 흡수되는 거 확인했으니까 다시 불 끄고요. 위치 조정하고. 자, 또 다음 이번엔 노란색. 자, 노란색 다시 흡수 못하네요. 까매지고 불 끄고 위치 조정. 자, 다음 주황색도 해봤더니 또 흡수를 못해요. 자, 까매지고 불 끄고 위치 조정. 자, 빨간색까지만 해볼까? 그런데 빨간색도 흡수를 못하네. 까매지고 자, 불 끄고 마무리. 자, 결국 여기서 뭘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디아토믹 몰레큘, 이 하모닉 오실레이터의 에너지 갭 델타 E가 뭐랑 같다? 초록색 포톤의 에너지와 같다. 전자가 이 초록색 포톤의 에너지를 받아서 스테이트가 한 칸 올라간 거다. 익사이테이션이 된 거다. 저렇게 볼 수 있다는 거야. 자, 이렇게 물질이 자신의 에너지 갭, 이 델타 E에 해당하는 에너지의 포톤을 흡수하는 현상을 라이트 앱sorption, 흡광이라고 하고요. 자, 이렇게 빛을 이용해서 물질의 성질을 연구하는 학문을 스펙트로스코피, 그리고 이때 얻은 결과를 스펙트럼이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 결국 이 결과는 뭐가 되겠어요? 라이트 앱sorption 스펙트럼이 되겠죠. 흡광 스펙트럼이다. 자, 그래서 어떤 물질의 이 흡광 스펙트럼을 조사를 하면 그 물질의 에너지계, 그 물질에 있는 전자를 한 칸 익사이테이션 시킬 때 필요한 에너지를 우리가 간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 자, 여기서 결국 이 포톤의 에너지가 플랑크 컨스탄트 곱하기 프리퀀시라고 했으니까, 자, 관찰되는 이라는 뜻에서 여기에 OBS를 붙여줄게요. observe의 약자야.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디아토믹 몰레큘이 흡수하는 이 포톤의 프리퀀시, 뭐 아니면 또는 파장, 여기 관찰하면 이 바이브레이션과 에너지 레벨 사이의 간격 또는 이제 에너지 캡, 뭐 또는 에너지 스트럭처를, 어떤 대상의 에너지 구조를 우리가 알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 관찰되는 프리퀀시는 뭐의 함수야? 뭐의 영향을 받을까요? 자, 하모닉 오실레이터의 경우에 이 에너지 갭이 뭐랑 같다고? H바 곱하기 오메가 플랑크 컨스탄트 곱하기 앵귤러 프리퀀시랑 같은데 진동하는 정도. 자, 이 앵귤러 프리퀀시가 뭐였죠? 루트 뮤분의 K였죠. 질량분의 스프링 컨스탄트. 자, 결국 정리하면
이런 식이 되는데 여러분 요 h바가 2분의 2파이분의 h지 그치? 자 이렇게 지워지면 결국 이 하모닉 오실레이터가 흡수하는 빛의 프리퀀시는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뭐와 뭐의 함수다? K와 스프링 컨스턴트, 뮤, 리듀스드 베스, 질량에 대한 함수다. 자, 그래서 여러분 K가 뭐였죠? 스프링 컨스턴트니까 스프링의 세기, 이 강도를 나타내는 값이었죠. 크면 늘리거나 줄이기가 어려운 스프링이라는 뜻이었어. 자, 요거를 그대로 몰레큘에 대입을 하면 이 스프링이 의미하는 게 결국 결합, 본드니까 그치? 이 화학 결합의 세기를 나타내는 상수가 되겠다. 뭐 또는 이 화학 결합의 세기가 보통은 이제 이 결합의 종류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결합의 종류를 나타내는 상수가 되겠다. 뭐 예를 들면 이제 공유 결합인지 뭐 이온 결합인지 화학에서 얘기하는 이런 결합의 종류들이 있죠. 자, 다음 요 리듀스드 매스는 스프링 양 끝에 달린 물체. 자, 요거를 분자로 치면 이게 원자지 그치? 결합을 형성하고 있는 이 원자의 뭐 약간 평균 질량 느낌이었어요. 그쵸? 질량이다. 다시 말하면 어떤 분자의 화학적 조성에 의해서 결정되는 값이다. 양 끝에 달린 원자의 종류가 바뀌면 이 질량이 바뀌게 될 테니까 그치? 화학적 조성에 따라서 이 리듀스 매스의 값이 달라지게 될 거예요. 자, 결국 그러면 이런 하모닉 오실레이터가 흡수하는 빛의 프리퀀시는 뭐랑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거야? 이 화학결합의 종류와 화학적 조성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어때요? 그럴듯하죠? 자, 결국 우리가 어떤 디아토믹 몰레큘의 이원자 분자의 흡광 스펙트럼, 이 흡수 진동수를 측정을 하면 뭘 알아낼 수 있다는 거야? 그 대상의 뭐 결합 세기나 뭐 화학 조성 같은 것들에 대한 정보를 알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물리화학적인 성질에 대해서 알 수 있다. 자, 그래서 일반적인 디아토믹 몰레큘의 경우에는 이 흡수 진동수가 대략 10의 13승 퍼세크 정도에서 관찰이 되는데요. 자, 진동수가 10의 13승 퍼세크, 이제 뭐 허츠라고도 하는데, 자, 이 빛은 파장으로 따지면 대략 10의 4승 나노미터 정도가 됩니다. 이게 이제 가시광선 영역은 아니고요. 적외선 영역이에요. 인프라레드. 가시광선보다 파장이 훨씬 더 긴 영역의 빛이야. 적외선 IR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이런 적외선, 이 IR 영역의 빛을 이용해서 분자의 성질을 연구하는 학문을 특히 IR 스펙트로스코피라고 해요. 여러분 그 유기화학에서 등장했던 바로 그 IR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진동수를 그냥 쓰기에는 이 값이 너무 커서 불편해요. 막 10에 13승 뭐 이러니까. 자, 그래서 이 진동수를 그냥 쓰는 게 아니라 광속으로 나눠서 씁니다. 별 의미 없어. 그냥 값이 너무 크니까 어떤 절대적인 상수로 나눠서 쓴다는 거야. 광속은 그런 절대적인 상수죠, 그쵸? 그리고 기호로 이렇게 프리퀀시를 의미하는 누라는 기호 위에다가 요 물결 표시, 이거를 틸데라고 하는데 이 틸데를 붙여서 표현을 하고요. 자, 여기서 이 광속은 3 곱하기 10의 10승 센티미터 퍼 세크, 자, 요런 단위를 써요.
그러면 이 새로 정의된 이 흡수 진동수, 이 누 틸드의 단위는 어떻게 되겠어요? 센티미터의 역수가 되겠죠, 그쵸? 자, 요런 값을 우리가 웨이브 넘버 라고 해요. 여러분, 이런 단위 어디서 본 적 없어요? 유기화학 시간에 이런 표랑 이런 그래프 본 적 있죠? 자, 먼저 표 한번 보시면 이렇게 원자 두 개로 이루어진 디아토믹 본딩들이 어떤 웨이브 넘버의 빛을 흡수하는지 쭉 조사해 놓고요. 실험을 한 거야. 자, 우리 그래프 보시면 어떤 미지의 분자가 어떤 웨이브 넘버의 빛을 흡수하는지 여기 단위 보세요. 이 IR 스펙트로스코피 분석을 하면 그 분자에 어떤 화학이 존재하는지, 어떤 화학 결합이 존재하는지, 뭐 화학 구조는 뭐 어떻게 되는지를 위에 표를 바탕으로 알아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IR 스펙트럼 그래프의 X축이 뭐다? 웨이브 넘버였다. 근데 이게 뭐 별거예요? 아니야. 그냥 진동수입니다. 우리가 관심 있는 이 분자가 어떤 진동수의 빛을 흡수할 수 있는지 그거를 표현해 놓은 거예요. 자, IR 스펙트로스코피의 원리 이해되죠? 자, 이게 그 디아토믹 몰레큘을 양자역학적으로 해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분석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HCl의 이 염산이지, 그치? 이원자 분자예요. 흡수 진동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 HCl이라는 이 이원자 분자가 어떤 프리퀀시의 빛을 흡수하는지 문제에서 알려준 거야. 실험을 했나봐. 8.652 곱하기 10의 13승 per sec. 자, 이렇게 진동하는 빛을 흡수하더라. 이 염산은 이 진동수의 빛, 포톤을 잘 흡수한다. 자, 이때 이 HCl 분자에 대한 포스 컨스탄트 K 값을 구해보라고 했어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뭐야? 우리가 이런 분자를 어떻게 보기로 했어? 이 화학 결합을 어떻게 생각하기로 했어요? 이런 스프링이라고 생각하기로 했었죠? 이 스프링이 얼마나 세냐? 자, 이거를 물어본 거니까 결국에 H와 Cl 사이 이 화학 결합의 세기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구해봐라. 자, 구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계산만 하면 돼요. 앞에서 이 관찰 진동수가, 이 흡수 진동수가 이 스프링 컨스탄트 K와 리듀스드 매스 뮤에 대한 함수라고 했으니까, 자, 여기서 K 이렇게 정리하면 되죠? 네, 여러분, 이 리듀스드 매스 값 어떻게 구하죠? 약간 평균 질량 느낌으로 CL의 질량 더하기 H의 질량, CL의 질량 곱하기 H의 질량,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 자, 그럼 대입해 볼게요. 2파이에 8.652 곱하기 10의 13승 per second. 자, 이거의 제곱. 자, H랑 C의 각각 질량 그냥 찾으면 나옵니다. 1.01U 나누기 35U 더하기 1.01U, 여기다가 1.66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7승 킬로그램 퍼 U 하면 되는데, 자, 여러분, 요 U라는 단위 처음 보는 사람도 있을 거야. 요거를 AMU라고 해서 아토믹 매스 유닛이라는 뜻인데, 여러분 12C 있죠? 일반적인 탄소 원자. 자, 일반적인 탄소의 질량을 우리가 12U로 두고 이 값을 기준으로
다른 원자들의 질량을 표현한 거예요. 물론 이런 AMU라는 값 안 써도 됩니다. 그냥 찾으면 킬로그램으로 나와 있는 것도 많아. 여러분 원하시는 거 쓰시면 돼요. 근데 양자역학에서는 보통 이 탄소 원자 질량을 기준으로 다른 원자들의 질량을 표현한 요 AMU라는 이런 단위를 많이 씁니다. 자, 어쨌든 계산을 하면 요게 4.78 곱하기 10의 2승 뉴턴 퍼 미터가 나오는데, 자 어때요? 이 큰 거예요? 요런 거 한번 계산해 볼까? 자, 이 H와 C의 이 원자 사이에 있는 요 스프링을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1cm 늘리는데 필요한 힘이 얼마나 되냐? 여러분 스프링 포스는 스프링 컨스탄트 곱하기 늘어난 길이 뭐 또는 줄어든 길이죠, 그쵸? 자, 그래서 요 우리가 구한 K 값에다가 1cm라고 했으니까 0.01m 자 곱해주면 4.78 뉴턴이 나오는데, 이거 여러분 큰 힘이야 작은 힘이야? 작은 힘이죠, 그쵸? 5뉴턴도 안 되잖아. 자, 그러면 우리가 손으로 이 H 아톰과 Cl 아톰 사이 거리를 1cm 떨어지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힘 자체는 크지 않잖아, 그치? 근데 여러분 안 된다는 건 다 알고 있죠. 왜 안 돼? 왜 손으로는 이 H 아톰과 Cl 아톰을 분리할 수 없어요? 자, 힘 자체는 크지 않지만 문제는 뭐냐 하면 이 힘을 이 원자들에 집중을 시켜야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HCl 이렇게 있는데 내가 조금이라도 더 큰 이 Cl 아톰에 힘을 가한다고 치고요. 근데 요 Cl 아톰 지름이 175 피코미터 정도 되거든. 자, 이때 내가 단위 면적당 가해줘야 되는 힘, 이걸 이제 프레셔라고 하지, 그치? 자, 프레셔를 계산을 해보면 어떻게 되냐? 자, 4.78 뉴턴의 힘을 이 Cl 아톰 염소 원자의 표면에 가해주면 되는 거니까 대충 구경이라고 치고 표면적 계산해서 나눠주면 이게 10의 12승 뉴턴 퍼 미터 제곱이 됩니다. 어때요? 불연하겠죠? 자, 힘 자체는 크지 않지만 이 힘을 워낙 우리가 작은 면적에 집중시켜야 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큰 압력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H랑 Cl은 도저히 떨어질 수 없는가요? 아니죠.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돼? 그냥 물에 녹이면 되죠, 그쵸? 자, 이게 화학의 위대함이다. 물리적으로는 H랑 Cl 아톰을 분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지만 물에 녹이면 자연스럽게 떨어진다. 왜 자연스럽게 떨어져? 이 둘을 떨어지게 하는데 필요한 힘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이다. 자,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어요. 자, 다음 장에 보시면 테이블이 하나 있는데요. 여러 가지 디아토미 몰레큘에 대한 이 바이브레이셔널 프리퀀시, 이 결합을 스프링이라고 생각한 false constant, 그 다음에 결합 길이, 본딩 랭스가 이제 정리된 표가 있어요. 자,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HCl, HBr, HI. 이거 강산 삼형제죠? 유명한 강산들이지. 자, 먼저 이 스프링 컨스탄트, 뭐 스프링 포스 컨스탄트 누가 제일 커요? 표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 있거든. 자, HCl이 제일 크고요. HBr이 그 다음, HI가 제일 작습니다. 자, 여러분 이 포스 컨스탄트가 크면 결합이 세다는 거야, 약하다는 거야? 세다는 거지, 그치? HCl 쪽이 결합이 세고요. HI 쪽이 결합이 약하대. 자, 실제로도 그래요? 이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자, 물에 녹였을 때 누가 제일 강산이야? HI지. 아니, 강산인 거랑 결합색이랑 무슨 상관인데? 여러분, 강산이 뭐예요? 어떤 걸 강산이라고 해?
물에 녹였을 때 H 플러스가 많이 떨어져 나오면 강산이잖아, 그치? 다시 말해서 어떤 분자에서 이 H 플러스 이온이 잘 떨어져 나올 수 있으면 강산이라는 거야. 자, 그럼 어떤 분자에서 H 플러스 이온이 잘 떨어져 나오려면 그 수소와 분자 사이 결합이 세야 돼, 약해야 돼? 당연히 약해야지, 그치? H와 어떤 분자, 자, 이 사이에 결합이 약할수록 유리하다, 더 강산이 될 수 있다. 자, 따라서 포스 컨스탄트가 작은, 이 결합 세기가 가장 작은 뭐가 HI가 제일 강산일 것이다. 자, 실제로도 그렇죠? 자, 우리 스프링 모델이 잘 맞는 것 같아요. 고생한 보람이 있어. 자, 그 다음 두 번째 Na2 한번 볼게요. 여기 있거든요. 여러분 Na2 본 적 있어요? 이 소디움 아톰 두 개 결합한 거 아마 없을 거야. 자, 그런데 이 소디움 그 전자 구조를 보면 Na2가 이게 생길만 하거든요. 이 친구가 화학적으로 봤을 때 밸런스 일렉트론이 한 개니까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이 전자들을 쉐어를 하면서 공유 결합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 존재하지 않을까? 이거 화학으로 설명하려면 좀 구질구질하거든요. 뭐 원자 크기가 어쩌고 뭐 오비탈이 어쩌고 막 해야 되는데 양자역학으로 설명하면 깔끔합니다.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런 상태는 양자역학적으로 선호되는 favorable을 하는데, 자, 양자역학적으로 선호되는 상태가 아닌 거예요. 자, 왜 양자역학적으로 선호되는 상태가 아니냐? 어떻게 그런 걸 알 수 있냐? 자, 이 친구를 이렇게 스프링이라고 생각해보고 포스 컨스탄트를 구해보면 이게 17 정도밖에 안 돼요. 자, 다른 디아토믹 몰레큘들이랑 한번 비교해 보세요. 다른 건 막 다 세 자리잖아. 근데 얘는 두 자리야. 이 정도밖에 안 돼. 다시 말하면 스프링이 어떻다는 거야? 너무 약하다는 거야. 그래서 붙어 있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럴듯하죠. 자,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물리화학에서 2학년 때 양자역학을 조금 배웠던 이유예요. 화학 가지고는 완벽하게 설명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는데 그런 현상들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결국에 뭐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양자역학적인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살짝 맛만 본 거야, 배운 거야.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하모닉 오실레이터 뭐 또는 디아토믹 몰레큘의 에너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요거, 자, 심지어 우리는 이 에너지를 구했어요.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풀어가지고. 요거 잊어먹지 마. 뭐 외운 게 아니야. 내가 그냥 알려준 게 아니에요. 우리 같이 풀었어. 그치?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푸는 과정에서 에너지를 구할 수 있더라. 자, 이거 왜 퀀타이즈 되어 있는 거야? 에너지가 이런 V에 대한 수열이라고 했거든요. 어쩌다가 이렇게 에너지가 퀀타이즈 되어 있다는 결과를 우리가 얻을 수 있었던 거예요. 확률 적분이 수렴하기 위해서 스테이트 펑션이 0으로 수렴해야 되는데, 자, 이 조건에 만족시키기 위해서 에너지가 퀀타이즈 될 수밖에 없더라. 자, 그럼 에너지에 대한 내용은 뭐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우리 스테이트 펑션 근데 구하다가 말았죠? 파티클 이너 박스에서도 어땠어요? 중간에 에너지 나와가지고 에너지 얘기 조금 하다가
뒤에 가서 이제 스테이트 펑션을 마저 구했지. 자, 이것도 똑같아. 스테이트 펑션 마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위에 있는 요 허미트 이퀘이션 풀다 말았죠? 자, 이걸 마저 풀면 우리가 스테이트 펑션을 구할 수 있는 거야. 이 하모닉 오실레이터에 대한 분석을 완료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스테이트 펑션을 이렇게 x가 굉장히 클 때, 그러니까 분자 사이 거리가, 원자 사이 거리가 굉장히 멀 때 어심토틱 솔루션이라고 했는데, 이 어심토틱 솔루션과 이 허미트 이퀘이션 솔루션, 자, 이 두 개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다 해가지고 어심토틱 솔루션은 이미 앞에서 풀었고요. 지금 요것만 남은 상태인데, 자, 여기 보니까 식에 에너지가 있네요. 근데 우리 앞에서 에너지 구했잖아. 이렇게 된다고 했거든. 자, 에너지 대입합시다. 뭐 구했으면 써 먹어야지. 그럼 여기 h바 오메가랑 여기 h바 오메가랑 이렇게 지워지고, 자, 결국 식이 조금 간단해지겠네. 2VH의 사이, 자, 요게 0이다. 자, 여기서 V는 뭐야? 요런 정수야. 자, 그래서 우리가 풀어야 되는 이퀘이션이 총 몇 개인 거예요? 여기 V에 0도 들어갈 수 있고요, 1도 들어갈 수 있고요, 2도 들어갈 수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뭐 정수 마지막 뭐 K까지 들어갈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니까, 그치? 총 K 플러스 1개, 0부터 K까지. 이퀘이션을 풀어야 된다. 좀 끔찍하네. 한 개 풀기도 힘든데. 자, 뭐 어쨌든 V가 0일 때 이 허미트 이퀘이션 풀면 당연히 V가 0일 때 이 솔루션을 구할 수 있겠죠, 그쵸? 자, 이거를 우리가 뭐 아직 풀진 않았지만 미리 이름부터 붙여 놓겠습니다. 요거를 H0라고 할게요. V가 0일 때 솔루션. 자, 그 다음 또 V가 1일 때 이퀘이션 풀면 당연히 V가 1일 때 이 솔루션 H를 구할 수 있을 텐데, 요것도 이름 먼저 붙여 놓을게요. H1이라고 할게요. 자, 그 다음 땡땡땡 해서 마지막 V가 K일 때 이퀘이션을 풀면 당연히 V가 K일 때 솔루션 구할 수 있는데, 자, 요거를 HK라고 하겠습니다. 자, 결국 그냥 이게 H를 구하는 문제가 아니라 뭘 구하는 문제가 된 거야? HV를 구하는 문제가 됐다는 거야. H0, H1, H2부터 해가지고 HK까지. V가 0일 때 솔루션, V가 1일 때 솔루션, V가 2일 때 솔루션부터 V가 K일 때 솔루션까지. 자, 그러면 요 HV 한번 구해볼게요. 우리 어떻게 하기로 했었죠? 파워 시리즈 메소드 써서 자, 이 H를 이렇게 다항식의 합으로 표현하기로 했었는데, 개수를 잘 조절을 해서 이런 복잡한 미분 방정식을 만족하는 솔루션을 우리가 나타내 보겠다, 표현해 보겠다. 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었는데, 자, 원래는 이 항의 개수가 몇 개여야 돼요? 무한개여야 되지. 자, 근데 여기 이 V가 무슨 뜻이라고? 이 항의 개수가 무한개니까 이 솔루션이 어떻게 되더라? 발산해 버리더라. 그래서 항의 개수를 몇 개로 제한하겠다? V개로 제한하겠다. 자, 이런 측면에서 나온 상수가, 정수가 바로 이 V라는 값이었잖아요, 그쵸? 자, 모든 것은 이 스테이트 펑션이 발산하지 않기 위해서 설정한 거야.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요런 0부터 V까지 항의 개수가 몇 개인 거야? V 개인 거지, 그치?
H0는 항의 개수가 몇 개겠어요? 한 개일 거야. H1은 두 개, 0부터 1까지 더하니까. H2는 세 개, H4는 네 개. 이런 식으로 항의 개수가 다 달라지게 된다. V값에 따라서. 자, 어쨌든 이 H를 뭐 방법이 없어요. 위에 있는 이 허미트 이퀘이션에다가 대입을 하고 정리를 하면 자, 앞에서 했던 거랑 비슷하게 또 요런 정화식을 얻을 수 있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이 V값 각각에 대해서 정화식을 풀면 됩니다. 몇 개만 해볼게요. 자, 첫 번째 V가 0일 때, 자, V가 0일 때 이 정화식 풀면 H0를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근데 아까 뭐라고 그랬어? V가 0일 때는 이 항의 개수가 한 개라고 했죠? 자, V가 0일 때 이 일반항을 구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줍시다. 자, 이게 V가 0일 때 일반항이다. 뭐 일반항도 V값에 따라서 뭐 바뀔 수 있으니까 지금 V값에 따라서 이 이퀘이션 형태가 달라지기 때문에 일반항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주는 거고요. 자, n은 0부터 0까지만 넣으면 되니까 항의 개수 한 개고요. 자, 그럼 뭐만 남아? 이거 상수만 남네, 그치? 그래서 V가 0일 때 이 H0는 어떤 함수다? 상수 함수다. 딱히 정화식을 풀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추가로 상수 함수니까 이게 y축 대칭이겠죠, 그쵸? 이븐 펑션이다. 자, 이 정도까지 알 수 있고요. 자, V가 1일 때 한번 해볼까? 여기서부터 조금씩 어려워지기 시작할 것 같은데 H1. 자, 이거는 항의 개수가 몇 개겠어요? n이 0부터 1까지 이게 더해주면 되는 거니까 항의 개수가 두 개겠지, 그치? 자, 일반항인데 V가 1일 때 일반항이다. 이렇게 구분해서 표현을 해주고요. 자, 그러면 A0 V가 1일 때, A1 V가 1일 때, 자, 그 사이에 1승. 자, 이런 식으로 되는데, 자, 미지수가 두 개네요. 뭐 점화식 있으니까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A0에 대해서 식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자, n이 0일 때, 자, 위에 있는 요 점화식 이제 이거 계속 쓸 거야. 이게 이제 허미트 이퀘이션을 정리한 거니까 이 파워 시리즈 메소드를 이용을 해서, 자, 점화식에다가 0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2 곱하기, 자, n이 0. 자, 지금 v는 1이죠, 그쵸? (0) 더하기 2 (0) 더하기 1. 자, A0 이게 A0 더하기 2다. A2다. 자, 근데 여러분 A1 이후로는 항이 있으면 돼, 안 돼? 이거 보세요. 우리가 이 스테이트 펑션 발산을 막기 위해서 스테이트 펑션이 0으로 수렴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항의 개수를 제한을 했잖아. 그래서 V가 1일 때는 항의 개수가 몇 개여야만 해요? 2개여야만 해. 다시 말하면 이 A2가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 A2는 무조건 0이야. 자, V가 1이기 때문에. 자, 그럼 결국 요 식이 0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0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기 앞에 이 개수 이거 0이야? 0 아니잖아. 이 계산하면 값 나오잖아. 그치? 뭐 마이너스 나오는데 중요한 건 0이 아니라는 거야. 자, 그래서 결국 A0가 뭐일 수밖에 없다? 0일 수밖에 없다. 자, 이게 0이다. 자, 그 다음에 A1도 한번 해볼게요. 자, n은 1일 때 2 곱하기 1 빼기, 자, v가 1이죠? n이 1,
1 더하기 2 곱하기 1 더하기 1. 자, A1. 자, 요게 A3인데, 자, A3도 무조건 뭐 해야 돼요? 0이어야 돼. 왜? V가 1이니까, 그치? A1 이후의 항은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자, 근데 여기서는 이 점화식 이거 계산하면 뭐 나와요? 0이잖아. 결국 0 곱하기 A1이 0이다. 그럼 A1은 제약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야. 아무 숫자나 다 돼요. 임의의 상수다. 자, 그래서 V가 1일 때는 이 H가 솔루션이 어떤 형태가 된다? 상수항 없는 1차식이 된다. 자, 상수 없는 2차식. 이거 무슨 함수야? 원점 대칭이죠? 아드 펑션이다. 뭔가 규칙이 나오는 것 같아. V가 2일 때는 어떻게 될까? V가 2일 때 H2. 자, 얘는 0부터 어디까지 더하는 거야? V까지 더하는 거야. 그러니까 항이 몇 개겠어요? V가 2일 때 일반항 곱하기 그 사이에 n승 해서, 자, A0 V가 2일 때 A1, 자, V가 2일 때, 자, 그 사이 1승, 마지막 A2 V가 2일 때. 이렇게 해서 항이 3개가 된다. 3차식이다. 2차식이다. 항이 3개다. 그치? 자, 지금 보니까 미지수가 3개죠? 요거 점화식으로 또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A0부터. 자, 아까 했던 것처럼 요 점화식에다가 n 대신 0을 대입을 하면, 자, 지금 V가 2죠? 자, 여기 2가 들어가야 돼. V가 1일 때는 여기가 1이었는데 이번에는 2가 들어가고요. 나머지는 다 똑같이, 자, A0가 A0 플러스 2니까 이게 A2랑 같다 해서, 요런 규칙이 하나 나오네요. 자, 앞에 계산하면 마이너스 2거든요. 이렇게 지워져가지고 마이너스 2 곱하기 A0가 A2다. 됐지? 자, 다음 n이 1일 때 똑같이 n 대신 1 대입하면 여기에 A1, 자, 이게 A3이랑 같다 이렇게 되는데, 자, 지금 V가 뭐라고? 2라고. 자, 그래서 A2 이후로는 항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다시 말하면 A3가 얼마여야만 해? 0이어야만 해. 자, 근데 여기 앞에 상수 요거 계산하면 이 0이에요? 0 아니죠? 뭐 값 나오겠지, 그치? 자, 따라서 A1은 뭐일 수밖에 없다? 0일 수밖에 없다. A3은 뭐 생각할 것도 없이 그냥 0이고요. 항이 있으면 안 되니까 A3이 0이라서 A1도 덩달아서 0이 되더라. 자, 그럼 결국 A2가 마이너스 A0라고 했으니까 A2 대신 마이너스 2A0를 대입을 하면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4 그 사이 제곱 빼기 2다. 아니, 선생님 왜 마이너스 2분의 A0로 묶어요? 나중에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묶는 겁니다. 별 의미 없어요. 자, 그래서 이거는 그냥 상수죠, 그쵸? 상수니까 상수인데 V가 2일 때 상수다. 4 그 사이 제곱 빼기 2 해서, 자, V가 0일 때 상수함수였고요. V가 1일 때 1차였어. 자, V가 2일 때 2차 함수 나오고요. 요거는 1차항이 없는 2차식이죠, 그쵸? 이분 펑션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되고, 자, 하나만 더 해볼까?
v가 3일 때 규칙이 보이지, 그치? 자, v가 3일 때는 이 솔루션이 항이 몇 개인 거야? 4개인 거야. 왜 이렇게 항의 개수를 제한을 하는 거야?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스테이트 펑션이 0으로 수렴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항의 개수를 제한을 한 거야. 자, 그래서 v가 3일 때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까지. 자, 3차식이죠, 그쵸? v가 2일 때 2차식이었으니까 v가 3일 때는 당연히 3차식이겠지. 그치? 당연한 거야. 자, 이것도 어떻게 하면 되겠어? 마찬가지로 이 개수들을 점화식으로 정리를 하면 됩니다. 자, n이 0일 때 뭐 어쩌고 저쩌고, n이 1일 때 뭐 어쩌고 저쩌고, 뭐 n이 2일 때 뭐 어쩌고 저쩌고, 뭐 n이 3일 때는 너무 뻔해서 안 해도 되고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되냐? 자, 이게 이렇게 상수항, 그 다음에 2차항이 없는 3차식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함수겠어? 원점 대칭이겠지, 그치? 아웃 펑션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v까지 얼마든지 구할 수 있어요. 여기서 조금 이제 복잡한 거라고 한다면 앞에서 얘기했던 그 점화식 있죠? 파워 시리즈 대입을 해가지고 점화식 유도하는 거, 그게 약간 계산이 복잡한데 그거는 그냥 계산일 뿐이야. 그치? 시간 투자하면 얼마든지 우리가 유도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야? 이 전개 과정이에요. 여기에 담긴 물리적인 의미고. 여기에 담긴 물리적인 의미라고 한다면 뭐가 있겠어? 하나밖에 없어. 뭐? v의 의미, 이 정수 값의 의미. 이 v가 왜 들어간 거다? 스테이트 펑션을 발산하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항의 개수를 제한하기 위해서 우리가 도입을 한 거다. 자, 그래서 여기 푼 결과, 물론 우리가 끝까지 다 푸진 않았지만 보시면 여기 있는 표랑 비슷하게 나오죠? 어떤 특징이 있어요? 일단 v가 뭐 0일 때, 자, 그 다음 v가 2일 때, v가 4일 때는 다 무슨 펑션이야? 이븐 펑션이에요. 자, 그 다음 반대로 v가 1일 때, 뭐 v가 3일 때, 뭐 v가 5일 때. 자, 이럴 때는 다 무슨 펑션이야? 아드 펑션이더라. 자, 첫 번째 성질 v가 짝수일 때 hv는 마찬가지로 이번 펑션이고요. v가 홀수일 때 hv는 아드 펑션이 된다. 자, 그 다음 당연하겠지만 각 솔루션의 최고차항의 차수가 얼마예요? v가 0일 때는 0, v가 1일 때는 1, v가 2일 때는 2, v가 3일 때는 3, 이런 식으로 최고차항의 차수가 뭐랑 같다? v의 값과 같다. 사실 그럴 수밖에 없지. 왜? v까지 더한 거니까. 파워 시리즈 메소드에서 당연히 최고차항의 차수가 v가 될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어떤 v에 대한 스테이트 펑션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v에 대한 허미트 이퀘이션의 솔루션 hv에다가 뭐 곱한 거? 앞에서 구해놓은 이 어심토틱 솔루션 곱한 거랑 같다. 자, 근데 이 어심토틱 솔루션이 마이너스 크사이 제곱 나누기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크사이 제곱 나누기 이라고 했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자, v가 0일 때 이 스테이트 펑션은 어떻게 된다? h0에다가 어심토틱 솔루션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크사이 제곱 나누기 2를 곱한 거다. 자, 근데 h0가 앞에서 뭐라고 했어요? 이런 상수 함수라고 했죠, 그쵸? 이렇게. 자, 근데 여러분 요거 무슨 함수야? 요거 이븐 펑션이잖아, 그치? 자, 상수 함수에다가 이븐 펑션 곱하니까 자, 이거 뭐 되겠어요? 이븐 펑션이다. 자, 푸사이 원도 한번 구해볼까? v가 1일 때 스테이트 펑션. 자, 이거 h1에다가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크사이 제곱 나누기 2. 근데 앞에서
h1이 이런 상수항 없는 1차 함수라고 했죠. 자, 그러면 add 펑션에다가 even 펑션 곱한 형태니까 요거는 이제 뭐가 되겠어? add 펑션 될 거고요. 자, v가 2일 때 state 펑션은 h2에다가 asymptotic solution 곱한 거랑 같다. 자, 근데 h2가 요런 2차 함수라고 했고요. even 펑션이었죠, 그쵸? 자, even 펑션 곱하기 even 펑션이니까 이거 생각할 것도 없이 그냥 even 펑션이 되고요. 자, v가 3일 때 h3에다가 또 마찬가지로 asymptotic solution 곱해주면 되는데 h3이 이런 3차 함수라고 했어요. 2차항과 상수항이 없는. 그럼 add 펑션이죠? add 펑션에다가 even 펑션 곱하니까 이거는 add 펑션이 된다. 자, 이런 식으로 또 얼마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그냥 대입만 하면. 자, 그래서 이제 다 됐어요. 마지막으로 뭐만 구하면 돼? 요 상수들. C0, C1, C2, C3. 이거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우리 조건 아직 안 쓴 거 한 개 있잖아. 뭐? 공리 1번. 스테이트 펑션의 의미가 뭐다? 확률. 전체 구간에 대해서 확률 적분했을 때 이 값이 얼마가 나와야 된다? 1이 나와야 된다. 자, 결국 이 상수들은 결국 뭐라는 거예요? 앞에서 얘기했던 노멀리제이션 컨스탄트라는 거죠. 왜 우리 파티클리너 박스에서도 마지막에 한 일이 뭐야? 이 노멀리제이션 컨스탄트 정해주는 거였잖아. 그쵸? 자, 여기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 자, 다음 시간에 이 노멀리제이션 컨스탄트 값 구하고 이 스테이트 펑션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 혹시 질문 있어요? 예, 감사합니다. 질문 수업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목요일 수업 시간에 다시 만나요.